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봤거든요. 자격증, 필기 공부, 대외활동, 인턴.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는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한 부분들이 많아서 컨설턴트 분에게 좀 도움을 얻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면접 스터디에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꼼수 아닌 꼼수잖아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취업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거든요. 바로 취업 일기 Get the Job Life입니다. 브이로그를 시청하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피드백을 들을 예정이거든요.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 인사 담당자 장은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행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신예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지원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막한 부분들이 많아서 컨설턴트 분에게 좀 도움을 얻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공이 부합이 안 되다 보면은 또 취준생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자분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지 같이 또 브이로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신예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취준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루틴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경제 뉴스들을 쏙 훑으면서 3개 정도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이런 상식들이 조금 부족했는데 채워지는 기분이라서 뉴스 제목이랑 그 다음에 약간 어떤 식으로 추격을 했는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쉬지 않네요. 네, 일주일에 5일 이상을 5일 이상? 네. 스크랩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게 내용을 축약하는 스크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좀 적고 계시는지. 내용 위주로 하고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 찾아서 이렇게 적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면접의 키워드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논술 키워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적는 그런 방식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학생들하고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 정리는 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정리한 게 틀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생각이라는 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자 대비 좀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이사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면접을 대비해서라도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인커리어나 이런 대외 활동 아니면 인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들어가서 꾸준히 봐주고 있고요. 인턴 지원도 좋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혹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용 공고나 대외 활동 서칭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고요.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침 먹고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산책하고 한 번, 그 다음에 뭐 저녁 먹고 또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고 찾는 데만 쏟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일주일에 딱 2-3번 딱 정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뭐 시간 관리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 비 오는 날 나가기 싫은데.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아, 필기 스터디. 시간은 이제 50분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넘길 수 있는 건 빠르게 넘기고 최대한 많이 풀고 정확하게 푸는 걸로 해서 저희 이제 상황 맞춰가지고 시간 진짜 열심히 하시네. 같이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또 장점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서도 이렇게 좀 소화하는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문제풀이하는 것 외에도 혹시 스터디 내에서 따로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문제 시간을 풀고 문제 푸는 것만을 하고 있어요. 리뷰는 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들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하면은 아 이것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줄일 수 있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꼼수 아닌 꼼수잖아요. 그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전략적인 부분으로만 문제를 풀기 시작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는 점수가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약간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본인의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타인과 그 전략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본인한테 맞는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성 스터디보다는 그 시간에 면접 스터디에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셨군요. 굉장히 활동적인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제가 금융권 관련 대외 활동을 좀 찾아보다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계기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경험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나중에 면접에서 왜 그런 지원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답변을 하는데 깊이가 있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말은 굉장히 화려한데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동안 얼마나 관련 분야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생각을 했느냐.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은행에 지원할 때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또 개선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지원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또 생각이나 의견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당행 상품에 대해서 뭔가 조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고 온 분들은 좀 티가 나기도 하고 저희 면접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예 외부 활동도 좋지만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방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뭐 어플을 사용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기업과의 연결점을 좀 찾아보는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련한데요. 벌써부터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러지? 자소서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일단 좀 러프하게 좀 써봤는데 나중에 또 첨삭하고 보완하면은 지금이랑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참 쉽지가 않아요. BGM만 들어도 되게 슬프네요. 게다가 금융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자소서를 또 같이 한번 좀 볼 텐데 어떤 부분들이 특히 제일 걱정이 되세요?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뭔가 저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금융이나 이런 직무의 핍한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의 자소서를 보고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요소들을 보고 좀 가능성을 평가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를 봤을 때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의 설명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저희 금융권 혹은 은행권 혹은 저희 은행, 특정 은행과 연결을 했는지가 좀 중요한 평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뭐 행위의 나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다 정도로 끝나면 사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강점, 약점인데 보니까 MD와 관련해서 좋은 경험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MD와 관련된 경험,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작성하면 더 좋을 수 있는지. 일단은 MD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훌륭한 경험인데 이거를 금융권이랑 연결을 못 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MD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만 나열을 하게 된다면 좋은 자소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금융권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첨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금융권에 지원하면서 관련된 이력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이 본인의 이러한 데이터 관련된 분석 역량을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계획과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 이게 드러나줘야 이 경험이 200%로 활용이 되겠죠.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소통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너무 주옥 같은 정보들, 꿀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선점을 제가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실행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주특기를 개발하고 강화하자.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선택지를 더 늘리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더 내실을 다진다고 하면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것 같습니다. 좋은 피드백 바탕으로 워낙 잘 하시겠지만 험난한 취업 준비 과정 이겨내시라고 저희가 또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너가 겟더잡 라이프잖아요. 저희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선창으로 겟더잡이라고 외치면 라이프 하시면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자, 겟더잡 라이프!